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트코인 반감기와 사이클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네 번째 상승 사이클을 진행 중인데 8월 중순에 제가 내용들 정리해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렸죠. 그리고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도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기라는 점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보시면 8월 14일 저녁 7시에 게시글 올려드렸었던 건데 이 차트를 보시면 사이클 기간이 저점을 기준으로 점차 길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상승 사이클 시기가 점차 끝나가고 있다는 것 또한 짐작해볼 수 있죠. 2달 전에 올린 거니까 이전 사이클 기간만큼은 거의 다 채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클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지난 상승 사이클만큼 상승장이 진행된다면 10월부터 상승 사이클이 종료될 거라고 적어놨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보단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번 연도 연말이나 내년 초를 넘기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현금 보유를 늘려나가셔야 하는 게 맞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해야겠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번 사이클이 세 번째보다 조금 더 길게 나온다 해서 40개월로 진행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면 아직 약간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지금부터는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지금은 인생 베팅을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고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단 지금은 짧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욕심을 부릴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가 8월에 9월 이후부터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몇 가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금리 발표죠.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만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장기가 낮은 금리가 유지되는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경기 성장세가 아직 꽤 탄탄하고 물가도 여전히 높은 편이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크게 낮추는 게 부담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죠. 최근 비트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도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다시 한번 관세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8월에 글을 적을 당시에는 관세 문제가 일단락되고 대부분 진정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관세 문제로 다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딥한 내용이라 소통방 들어오시면 이 부분은 천천히 풀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더 체크해봐야 하는 건 연준의 태도죠.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통화정책 방향을 갑자기 바꿔버릴 수 있는 근거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해외에서는 트럼프가 일부러 증시를 흔들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돌고 있죠. 무슨 소린가 싶지만 꽤 논리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부채부터 볼게요. 지금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었고 곧 한도인 36조 달러를 찍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의회가 상한선을 올린다 해도 결국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부채가 불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런 방법이 뭐가 있냐? 돈을 갚긴 갚을 건데 부채의 가치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를 올려 물가를 자극하고 그 여파로 경기를 둔화시키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지만 결국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겠죠. 결과적으로 부채의 실질 가치가 녹아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1조 달러를 빚졌더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갚는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이건 예전에 1940년대 미국이 전쟁 후 부채를 줄일 때 썼던 방식입니다. 금리를 눌러놓고 인플레이션을 방치하면서 몇 년 만에 부채를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이걸 금융 억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누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겠어요?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 될 거고 또 투자자들이 되겠죠. 그만큼 현재 장세는 위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이론적인 부분이 아닌 기술적 분석을 통해 현재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크립토 시장의 지수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주봉상 큰 흐름은 현재 상승 쇄견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죠. 얘가 지금 올라갈 거였으면 2주 전 큰 양봉이 나왔을 때 뚫고 올라탔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고점 추세를 터치조차 하지 못하고 빠졌어요. 힘이 빠지고 있다는 근거 중 하나죠. 게시글을 보시면 제가 해당 패턴에 대해서 올려드렸지만 여기서 상승할 확률은 30%, 반대로 하락할 확률을 70%를 이론적으로 봅니다. 즉 지지받던 추세가 뚫릴 경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건 오늘 제가 소통방에서 브리핑 해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비트코인은 상승 쇄경 패턴이 아니더라도 상승 채널을 유지하면서 차트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하는 게 상승 채널을 유지 중이지만 한 단계씩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두 번째 힘이 빠지고 있다는 근거예요. 작년 말부터 채널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 보시면 고점은 조금씩 올라가긴 했지만 채널은 한 칸씩 내려오고 있는 게 확인되죠. 현재 아래로 마지막 추세선 하나만 남아있는데 지금 당장은 반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일한 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단기적인 흐름도 볼게요.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추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꼬리 공백을 채우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이 선이 뚫리면 11월까지는 이 선 아래에서 차트가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체크했던 주봉상 상승 채널 가장 아랫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빠질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이 구간 안에서 비트가 움직일 거라 생각해요. 근데 만약 뚫린다면 정말 위험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마지막 불장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돈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알트 시즌 없이 이렇게 끝난다면 이번 반감기에서는 비트코인만 독보적으로 상승을 했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됐는데 아예 없어지는 코인들도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코인과 관련된 법안들이 하나씩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규정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들은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함께 체크해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나스닥이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과거 2000년도 고점 달성 이후 대폭락장이 왔을 때 차트인데, 과열이 될수록 진한 보라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후 고점부터 80% 이상을 하락했어요. 이때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때 인터넷과 IT 혁명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장악했었죠. 실적이 거의 없는 기업들도 이때는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상장도 되고 주가도 폭등을 했었어요. 결국 미래 성장성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까놓고 보니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때 당시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긴 하죠. 디지털 자산, 탈중앙 금융, ETF 승인,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많은 기대감들이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그때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미 10년 이상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공급량 제한이라든지 실사용 사례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게, 결국 비트코인도 투자 상품 중 하나죠. 거시경제의 흐름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시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건 결국 나스닥인데, 지금 나스닥 지수는 충분히 과열되고도 남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만약 이 버블이 터지게 됐을 때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게 빠진다고 하면 정확하게 닷컴 버블 때 찍었던 고점까지 하락폭이 나옵니다. 지금 요만큼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상승 사이클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드리자면, 지금은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현금 보유를 늘려가야 하는 구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마지막 상승에 대한 희망은 항상 열어두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고 그게 조만간일 거라는 게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소통방에서도 8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브리핑을 중간중간 해드렸고 현금화 하셔야 된다는 점도 강조드렸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가 또 한번 찾아올 거예요. 그때 물려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지난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상승했을 때 현물 기준으로 700%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 돈을 지킨다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